저는 계엄령 선포로 인한 불확실성이 주요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영희입니다.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2.9원까지 급등하여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겼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전반에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그 부담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며 체감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도이치뱅크도 한국의 정치 리스크와 수출 의존도를 우려하며 투자 회피 가능성을 경고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실업률은 전 계층에 걸쳐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급등 자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엄령 전후로 환율은 1,307.8원에서 1,472.9원까지 치솟았고 1,500원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불안과 외국인 신뢰 저하가 직접 반영된 결과입니다. 외환 시장 개입은 이어지고 있지만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줄고 있어 개입 한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실제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는 전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기업과 가계의 자금 부담이 커지며 투자와 소비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충격입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악화되고 있어 예산 심의 지원도 경제 대응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는 꺼려지고 국내 기업은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졌고 주요 대기업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결국 계엄령은 금융시장, 실물경제, 고용, 신뢰도까지 연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치적 안정성과 제도적 보건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거시경제 이론을 활용한 불확실성 확대의 파급 효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계엄령은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 요인 중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에 해당합니다. 계엄령은 총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는 소비 지출 감소와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나타나며 GDP 구성 요소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동시에 총공급에도 영향을 미쳐 공급 충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기순환 이론에서 계엄령은 경기의 하강 국면을 촉발합니다. 계엄령으로 인해 급격하고 광범위한 경기 침체가 초래됩니다. 계엄령으로 인해 GDP가 위축되게 됩니다. 실질 GDP가 급락하고 경제 후퇴 갭이 발생합니다. 이는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엄령 극복을 통해 통화정책을 시도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 증가 때문에 유동성 함정이 발생해 통화정책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 또한 신뢰도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계엄령으로 낮아진 신뢰도 때문에 총수요 확대 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 회피 및 구조조정은 실업률 급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실업은 노동시장의 회복을 장기적으로 지연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불확실성 확대는 디플레이션 압력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압력은 정책적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계엄령 이후 자본 유출과 외국인 투자 회피는 환율 상승을 초래합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무역수지 변동성과 외환시장 불안성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며 장기 성장률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하락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됩니다. 정리하면 계엄령 선포는 거시경제의 핵심 변수들에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충격을 가합니다. 결국 경제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정치적 안정이 경제 안정의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란 이후 주요 경제지표 변화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12월을 기점으로 많은 경제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환율, 그리고 경제 성장률,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심리지수의 변화인데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대중이 전반적으로 경제를 긍정적으로 인식, 100 미만이면 대중이 전반적으로 경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이후로 단 한 번도 10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계엄령 이후로 88.2로 굉장히 급감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올해 4월까지 대중들은 한국 경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환율의 변화인데요. 원달러 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 원달러 환율과 절상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는 통계청과 지표누리이고요. 2024년 하반기에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계엄령 이후 1,400원대로 급상하며 2024년 12월 말에는 전년 말 대비 184.5원이나 상승하였습니다. 굉장히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의 변화입니다. 한국은행은 원래 이전 연도의 경제 성장률을 집계해서 발표하는데 아직 2025년이 다 지나가지 않아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은행은 원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올해 2월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올해 성장률은 1.5% 정도 전망한다 하였는데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0.7%포인트 정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6.4 대선에서 경제 성장률 3%대 도달 목표가 화두로 언급되기로 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저성장을 넘어 쇠퇴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1% 이하로 떨어진 적 없던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한국은행 전망대로라면 0.8 혹은 네, 안녕하세요. 경제학개론 41조 불확실성 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정책 도구와 그 효과성 평가에 대한 조사 및 발표를 맡게 된 임태희입니다. 우선 경제정책 도구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함으로써 경기를 조절하는 거시경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 수단으로는 기준금리 조정,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조정 등이 있겠고요. 실제 사례로는 미국 연준이 2022년에 0.7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2022년에 4월에 한은이 RP를 매입한 사건과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세출이나 세입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거시경제정책입니다. 그 수단으로는 정부 지출 확대, 감세,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 등이 있겠고요. 실제 사례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추경, 그리고 2025년에 유류세를 인하한 조처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 도구가 어떻게 불확실성을 완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금융비용을 감소시켜서 간접적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출 이자 부담이 감소하면서 기업이나 가게의 소비 투자 여력이 증가하고요.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경우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기업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로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장기로는 생산 여건의 개선이라는 효과 때문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최종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요를 확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정부의 지출 증가나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이 발생할 경우 경제 주체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민간 수요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 도구의 효과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에 직접 작용하여 즉각적 반응을 유도하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한다던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이 집행되기까지의 절차로 인한 시간 소요, 재정적 부담 가중, 그리고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재정정책의 경우 빠른 집행, 시장 기대 심리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던가 정치적 영향이 적은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이 장점이 되겠지만 유동성 함정, 실물 경제의 시차 발생, 그리고 제한적 영향력이 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기업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상황에서 어떤 도구가 조금 더 효과적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실물 경제에 시차가 발생하고 그 제한적 영향력 그리고 그 제한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반면 통화정책의 경우 즉각적 반응이 존재하고 또 직접적인 신호 전달 효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과 장점을 전부 고려해 봤을 때 통화정책을 선택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경기 부양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률 역대 최고치로 높이며 18조 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장기 공급 곡선과 총소유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경제 성장과 실질 GDP가 증가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건설, 제조업, 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일자리 증가와 함께 기업의 설비 투자, R&D 투자를 촉진시켜 생산성 향상 및 성장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투자가 과도하게 지속된다면 민간의 자율 투자와 시장 기능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조기 집행된 예산이 생산성 향상이나 구조 개선이 아닌 단순 소비로 귀결된다면 지속 효과가 낮다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강화와 저성과 기업의 퇴출, 법인세, 세액 공제 등 일정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를 줄인다는 방침은 세액 공제와 인센티브를 받은 민간 소비와 기업들이 저금, 기업 생산활동, 투자 등을 확대하며 총 수요 곡선이 증가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GDP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가 상승, 투자 활성화, 저성과 기업 정리를 통해 국내 시장 기업이 자본이 효율이 개선되며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발휘할 수 있으며 국내 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저축은 화폐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감소시키며 저성과 기업 정리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기업에 충격을 주며 불안정성으로 인한 국내 내부 투자의 저하 우려를 부정적인 영향으로 꼽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성장에도 저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한계점으로는 물가 상승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이 존재하는 상황일 경우 물가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양가적인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큰 정책들이기에 적자 재정의 위험성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정부의 부채 증가, 예산의 자금난 위험성이라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출 증가는 이자율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민간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밀어내기 효과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재정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승수에 따른 예측치보다 작게 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선포 이후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영향의 구분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도헌입니다. 첫 번째 단기적 효과는 환율의 급증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에 비해 36.5원 상승해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폭락도 잇따랐습니다. 실업률 또한 상승했는데 이는 3년 10개월 만에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할 만큼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은 3일간 1조 85억 원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국채 17조 1180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ADR 형태로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은 장중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의 하락,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식들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쿠팡은 9.3% 하락했지만 계엄령이 해제된 후 3.74% 하락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네이버 웹툰도 전날 대비 1.03% 하락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기적 영향들입니다. IMF의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조사기구, 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락시켰습니다. 정부는 2024년 7월 발표한 2.2%에서 2025년 1월 1.8%로 반년 만에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해외 IB 8곳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또한 모두 낮아졌습니다. 평균은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JP모건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락해 내수 부분의 취약성이 커졌다는 근거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3%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2,400대 중반에서 2,300대 초반까지 하락했지만 2025년 5월 2,600대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 중입니다. 고용지표 또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실업률은 3.2% 수준이며 이는 1월 3.7%에서 다시 안정된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률 또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2% 내외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